청년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요거 갖고 왔어요. 안 그래도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취득세 중과가 8% 12%지 않습니까? 근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는 그게 취득세가 기본 세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공시지가가 2억으로 지금 상향이 된 게 입법 예고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됐다는 거는 그냥 이게 공표만 하면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공표가 아마 5월 중순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게 발표가 되고 5월 중순에 공표가 되면 소급 적용이 돼서 1월부터 올해 1월 달부터 그 발표된 시점부터 다 이제 취득세가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8% 12% 냈던 분도 아마 환급이 되실 거예요. 네. 올해 1월부터 이게 사실 예전부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뭐 지방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고 하면은 제가 왜 예전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방이 뭔가 좀 되려면은 뭔가 뭐 취득세 완화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조금 이게 이 지방도 좀 살아날 조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때는 아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올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반증하는 게 최근에 세종시가 어떠냐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세종시가. 근데 이제 세종시가 예전에도 굉장히 안 좋다 이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종시도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그 공약 때문에 어쨌든 계속 그런 공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세종시도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조금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와 맞물려서 또 지방에 이제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방에 대해서 이제 공약사항을 좀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지방시장도 조금 이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당장 내가 뭐 서울이나 강남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갈아타기 힘들어지니까. 근데 다만 아까 말한 그런 청년들, 내가 진짜 돈이 한 5천 있다. 진짜 극히 열악해. 3천, 5천 있다. 이러면 이런 거 잘 활용해서 또 하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이제 대신에 저는 이제 구축보다는 신축 위주로 가셔라. 왜냐면 지방도 신축은 오르더라. 근데 왜냐면 지방도 신축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실거주. 근데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안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시가격이 1억 이하 신축은 없어요. 사실 지방에도. 근데 공시가격이 2억이면 신축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널려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좀 관점을 달리하면은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도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좀 청년 기준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청년 기준으로는 그럼 그렇게 지방에서 좀 불려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왜냐면 돈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수도권도 뭐 최소 뭐 1억, 1억 5천, 2억 정도 있어야 되니까 수도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돈마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불려서 이제 오셔야죠. 점점. 제가 썼던 방법이죠. 뭐 저도 이제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빌라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빌라부터 했던 거예요. 자, 소액으로 할 수 있었던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불려서 이제 결국에는 뭐 강남에 아파트까지도 이제 온 거잖아요. 재건축 단지로 온 거니까 오고 또 다주택자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지역을 서울로 유지하고 상품을 낮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역을 지방으로 보내고 상품은 아파트로 똑같이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만약에 내가 좀 약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바로 서울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 금액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5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5천만 원 갖고 서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런 분들은 뭐 1억밖에 없어. 그러면 1억으로 서울에 웬만한 거 사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다 이제 1억으로 살 수 있는 데는 뭐 진짜 구축이거나 아니면 세대수가 적거나 나오려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1억으로 이런 데는 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샀는데 이게 만약에 2억에 샀는데 이게 3억이 됐다. 뭐 지방도 충분히 그 정도 오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그 돈을 차익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잘 사야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잘 사야 된다는 가정이에요. 잘 사야 된다는 가정. 어렵다. 어렵죠. 어려운데 또 한편은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축 위주로 이제 인구 유입이 잘 되는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운정신도시 제가 왜 했는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그 누나 조카들도 제가 사줬었어요. 조카들. 근데 조카 2명이에요. 근데 이제 벌써 큰애가 벌써 30몇이고 둘째도 이제 30살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가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한 1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근데 이제 조카 한 명은 이제 그거를 다 빚을 갚고 그걸 월세로 돌렸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벌써 그 친구는 그게 3억 5천에 샀는데 4억 5천인 거예요, 지금. 빚을 다 갚고 월세로 돌렸으니까 벌써 4억 5천이라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 명
그 형은 결혼하고 얘는 약간 좀 해외여행 다니고 하와이 다니고 해서 그 전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시작을 했는데 똑같은 물건으로. 그렇죠. 똑같은 물건 했는데 신기하다. 근데 동생은 이제 되게 알뜰한 게 뭐 배달도 자기가 직접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 배달비 아까우니까 3,000원. 그러니까 마인드가 그런 애서 지금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 돈을 진짜 안 쓴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을 진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근데 저는 초반에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격차가 지금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지만 그게 돈 안 쓰고 그 친구는 그거 전세를 빼주고 월세로 다 전향했으니까 또 한 달에 또 한 1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그것도 저축하겠지. 저축하는 거예요. 네. 저축하고 돈 안 쓰고. 근데 또 한 명은 똑같은 조카인데 한 명은 그 플렉스. 오늘만 살자. 아모르 파티. 가자 하와이로 렛츠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맞다고는 하는데 이게 격차는 지금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년, 2년, 3년 저는 좀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친구는 벌써 4억 되고 4억 5천이니까 30대 초반에 그 정도면 사실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팔고 이제 뭘로 갈아탈까를 또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비과세가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 이제 팔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뭐 젊었을 때 다 돈 벌고 쓰고 하면은 사실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무조건 좀 이렇게 빡빡하게 해서 투자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초반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상관없이 많이 쓰는 편이지만 저도 초반에는 진짜 구두 한 켤레 갖고 한 뭐 1, 2년 신은 적도 있고 구두 한 켤레로만. 1년 넘게 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구두는 잘 그래? 안 망가지니까. 그래? 밑창만 가면 계속 되니까. 그래? 다 그렇구나. 저는 4번 고쳐 신은 적 있고요. 4번? 그래?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신발이 형체가 없어집니다. 신발이 밑창을 계속 갈라오니까 그 직원이 약간 이제 좀 짜증내겠네. 그지 새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짜증내더라고요. 형체가 없어집니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래. 김밥도 그냥 김밥 먹을 때도 있고 점심시간 1,000원짜리 김밥 그때 옛날에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저도 좀 많이 좀 예전에는 이제 많이 절약해서 이제 그 돈을 갖고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똑같고 어차피 근데 물론 이제 이 친구는 결혼했고 이제 나간 돈이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혼 전에 많이 모아야 돼요. 결혼 전에. 결혼하면은 이제 나간 돈이 아무래도 많이 생겨요. 또 같이 하다 보면 미루겠습니다 결혼. 아닌데 조이 씨는 이제 빨리 해야지. 한번 이제 집을 사보고 하니까 또 월세 받고 하니까 또 이제 세상 보는 눈도 확실히 좀 관심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이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자꾸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이유도 저는 그 눈마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눈마금. 왜냐면 자기 집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 정치나 경제에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인드 자체가 우파적인 사고가 되고 사유재산을 갖게 되니까 좀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함을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냥 일반 뭐 그냥 임대 아파트 살고 하면은 사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13평 임대 아파트에 4명이서 충분히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세뇌시키고 공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우파 중에서도 임대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하는 분들 저는 솔직히 달갑지 않게 봐요. 그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순간 그게 자성향 되는 거야, 다 그냥 배급전들처럼.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배급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 자유를 국가에서 그냥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게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파 쪽에서도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김원동 사장님 발탁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좀 약간 반대다. 왜냐면은 아무리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방 좀만 나가도 집값 싼 데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서울 수도권에 사는데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뭐 지방에도 좀 싼데, 그러니까 꼭 임대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지방이나 좀 수도권에 가서 좀 싼 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도, 아니면 민간인들도 있잖아요. 전월세 살면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불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30대 초중반 3년차 결혼 청년으로 돌아가셨을 때 종잣돈 3억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3억을 쪼개서 저 하나, 와이프 하나, 결혼 예비 와이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 전 일시적 1세대 2주택 활용할 것 같아요. 수도권으로 깔끔하게. 2개. 1억 5천 해서 투자해서. 그러면 이제 각각 하나씩. 결혼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결혼에 깨지면 안 되지. 곤란하지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실 거면 그게 아니면 이제 본인 명의로 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할 것 같아요. 1억 5천 2개 나눠서. 확신이 있다면 1년. 나눠서 투자해라. 나눠서.
아, 결혼할 확신이 있으면? 아니면 본인이 이제 1년 더 기다렸다가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갈 것 같아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그런 식으로. 3억으로 이제 소형 아파트 서울도 살 수는 있는데 네. 애매해요. 이게 3억이면. 서울 아파트 하기에는 이제 다 구축이나 뭐 이런 거 좀 애매한 것들. 아니다. 하나 괜찮은 거 있다. 서울에도 재건축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3억은 아니면 한 4억 정도 있으면 근데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좀 깔끔하게 그냥 두채 전략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활용한 두채 전략으로 그럼 가자니까. 1억 5천씩이면 수도권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수도권밖에 없어 답이. 수도권 쪽은 많이 안 올랐으니까 네.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웬만한 서울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서울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수익률 보면은. 여전히 패대기 네. 쳐져 있으니까. 그렇지. 평택, 천안 뭐 지금 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길게 보고 어차피 뭐 그 2년, 4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2년 정도는 최소. 그러면 저는 지금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두 채로 나누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언급한 지역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 지역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지역은 아닙니다. 네. 수도권 한 채 실거주, 네. 그다음에 지방 한 채 있는데 네. 갈아탈 생각은 당분간 없고 네. 지방 매수할 때보다 떨어져 있는데 네. 지방은 네. 지방 물건은 파는 게 나을까요? 좀 더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이슈가 있다고 하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지방에 약간 우호적인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우호적인 시그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방의 이제 공약 사항들, 그 다음에 공시가격 이하, 치드세 중과 완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서울 수도권은 많이 오른 데 비해서 지방은 그래도 저평가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서 좀 이제 뭐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바람 불 때 이제 갈아타시는 것도 맞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이미 하신 거니까 좀 보죠 뭐. 상황을. 맞아요. 상황을 좀 보고 공약집도 한번 보고. 그럼요. 예. 또 이제 공약집 나오면 유튜버들 또 날릴 겁니다. 그렇죠. 공약 분석해갖고 쫙 또 영상 막 쏟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 오셨던 분이 세종시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네. 이제 세종시가 요새 좀 바람이 부니까 이걸 이제 언제 매도하고 이제 갈아타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상담 문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좀 더 기다려 보시자고. 왜냐면 이제 바람 불 때 파는 건 맞고 이제 이미 이제 지금 이제 그래도 샀을 때보다 가격이 조금씩 올랐으니까 요거 이제 매도하고 이제 그분도 이제 갈아타기인데 오히려 좀 역으로 이제 세종시가 오르니까 이때 이제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매도를 권하는 거죠. 팔고 그렇죠. 팔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지금 서울 물건이랑 같이 지금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가 과천이 집이라서 네. 신혼을 과천에서 오래된 빌라부터 전세로 살다가 네. 신혼부부 청약을 넣을 계획인데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청약은 그러니까 무조건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청약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선택을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약은.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넣으세요. 유명한 명언이 있죠.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넣으시면 돼요. 계속 넣으시면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넣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넣으세요. 그냥. 저희 회원분들도 여기 어때요? 하는데 너무 이상한 데만 아니면 대부분 저한테 물어보는 데는 이름 있는 데거든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넣으세요. 어차피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넣고 나서 판단하시면 되는 게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는 게 그 넣고 나서 경쟁률 보고 판단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청약에 당첨이 돼도 계약은 별도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청약통장이 날아가는 거고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건데 대부분 이제 재당첨 제한이 5년간 뭐 재당첨 제한이 있긴 하지만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순위 되기까지 어떤 데는 1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청약이 못 한다. 그거 페널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넣으세요. 넣으시고 당첨되고 나면 경쟁률 보고 판단해라. 경쟁률이 만약에 진짜 한 50대 1, 100대 1이다. 그럼 해야지. 근데 경쟁률이 뭐 0.8대 1이다. 그럼 안 해야지. 그러면 내가 1년간 못 받는 거죠. 1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1년간 청약통장이 다시 이제 1순위가 되는 기간이 1년이고 1년 만에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1년 동안만 청약이 안 된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투자금 6억으로 네. 동작구 신축 아파트 갭으로 매수하고 네. 지금은 월세 거주 중입니다. 네. 앞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또 남아 계신 거예요? 돈이 1.5억으로 네.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네. 당분간 돈을 모아서 기회를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5억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서울은 힘들지만 수도권에는 이제 가능하니까 어차피 2주택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죠. 이제 똘똘한 채 마련하고 두 번째 자금으로
이 돈을 불려서 이 전세금을 빼주는 전략인 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어차피 이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먼저 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1억 5천이라는 자금을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1억 5천으로 이제 수도권에 이제 아파트를 사서 여기 이제 2년 있다가 대신에 비과세는 아니고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세율로 팔았을 때 이 차익을 가지고 요 전세금을 빼주고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 액션 플랜을 지금 해도 되는 건지. 당연하죠. 해야죠. 지금 해야죠. 지금 안 하면 언제예요? 그 시기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해야 돼요. 이 방법론적인 게 맞냐 하고. 맞아요. 그 방법을 실행할 시기가 맞는 거냐. 네네. 둘 다 오케이. 그렇죠.